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Generative Semantic Manipulation with Contrasting Gain이라는 논문이고요. 어, 이 논문은 사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봤을 때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립스 2017년에 액셉트된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 날짜를 봐도 그렇고 요게 이제 그 보통 5월 달에 서미션을 하니까요. 아직 그 이후기 때문에 서미션을 안 한 것 같고 여기 저자 홈페이지를 봐도 사실 그 위아래는 립스 2017년에 뭔가 억셉트된 논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걸 봐서는 현재 뭐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카이브에만 올려놓은 논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선정을 했고,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좀 실험을 진행했던 걸 공유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어,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분야이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논문들을 보면 사이클겐이나 디스코겐, 그 다음에 스타겐이나 유닛 같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unpaired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도메인 간의 트랜슬레이션을 학습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사이클겐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메인 X에서 Y로 어떤 트랜슬레이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제너레이터 G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 관계가 있는 Y에서 X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F라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제 그 변환된 것이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어떤 변환을 좀 더 매핑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걸 둬서 예를 들면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인버스 도메 제너레이션을 해서 X 도메인으로 왔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학습을 하도록 하는 로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것들인데 일단은 이제 사이클근에서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우리가 변화시킨 거는 말에서 얼룩말로만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사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컬러 분포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하는 변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컬러가 변질이 되거나 이제 아예 배경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겐의 failure case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오메트리 변환을 잘 못한다. 예를 들면 뭐 개에서 고양이로 바꾼다거나 뭔가 사과에서 오렌지로 바꾸는 이런 변환에서는 좀 failure case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로부터 좀 저의 관심이 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먼저 본 게 그 사이클겐하고 디스코겐이 사실은 거의 개념이 비슷한데 동일한 시점에 나왔고 그런데 디스코겐을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지오메트리 변경이 심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제 크로스 도메인 릴레이션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사이클겐은 스타일 트랜스퍼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개념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게 이제 디스코겐에서는 잘 되는데 왜 안 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보면, 사실 뭐 두 논문이 조금 기술을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러가 동일한 것끼리 이제 같은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동일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더 살펴보면, 일단은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 사이클겐이나 디스코겐이나 일단 패치겐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단할 때 이미지가 들어와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로컬 패치들의 어떤 그 페이크와 리얼을 판단한 결과들의 어떤 평균값, 썸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좀 더 글로벌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한 영역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더 로컬하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운 샘플링을 사이클계는 3번 정도, 3번 했고 디스코계는 4번 해서 이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디스코겐이 조금 더 글로벌한 뷰로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스탠다드한 엔코더 디코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레지드럴 블록이 6개 또는 9개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디스코계는 64 x 64를 타겟으로 하고 사이클계는 좀 더 고해상도 256 x 256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사이즈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보면 다운샘플링을 사이클계는 요 앞단의 컨볼루션 레이에서 2번 하고요. 디스코겐은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코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손실을 가져가게 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논문의 목적이 달라서인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저가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좀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인스턴스 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터 사이즈는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x7을 쓰고 사이클겐은 디스코겐은 4x4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런 로스로 되어 있고 디스코겐은 뭐 문제에 따라서 뭐 MSE가 될 수도 있고 코사인 로스가 될 수도 있고 힌지 로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웨이트,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의 웨이트를 사이클겐이 좀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스타일 트랜스퍼를 타겟으로 하니까 좀 더 원본의 구조적인 정보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떤 컬러나 어떤 텍스처 정도를 바꾸고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는 거의 원본에 가깝게 복원이 되도록 아마도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 사이클겐 저자나 뭐 다른 이제 블로그들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네이버 웹툰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준호님하고 저희 아이리에서 이제 인턴을 하셨었는데 그때 실험을 좀 진행한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아지에서 개로 바꾸는 이런 실험을 좀 했는데 사이클겐하고 디스코겐의 동일한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컬러 분포만 이렇게 변하고 거의 구조적인 건 변화가 없습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너무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디스코겐은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고양이에서 개로
잘 변하는 케이스가 이제 잘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새로운 그 전혀 이것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새로운 강아지 개를 생성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네트워크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손실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뒤에 배경에 이 소파 컬러 때문에 아마 이런 강아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전체를 무슨 고양이로 바거나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변형을 하기보다는 먼저 제너레이터에서 차이가 크니까 요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지오메트리는 이제 원하는 뭐 개에서 고양이가 됐던 그런 지오메트리를 변화시킬 때 원본 이미지의 어떤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 같은 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나 뭐 어떤 뷰 포인트나 스케일 같은 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래서 실험은 일단은 사이클겐을 기본으로 했고, 거기서 제너레이터를 변경을 했는데, 이제 뭐 레지듀얼 블럭의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스큐 커넥션을 제거한다거나, 또 인스턴스 놈을 배치 놈으로도 바꿔보고, 또 사이클릭 로스의 웨이트도 이제 다양하게 바꿔보고,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개에서 고양이로 바꾸는 이제 결과인데, 일단 이 위쪽이 이제 인풋 강아지 이미지들이고, 거기에 인스턴스 놈을 썼을 때, 이게 원래 이제 사이클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냥 썼을 때는 사실 뭐 원래 사이클겐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썼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뭔가 형태가, 이거는 이제 좀 잘 변한 것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잘 변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원본에서 좀 변화는 일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색깔이 이렇게 확 변한다거나 좀 뭔가 변하다 만 듯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고정을 하고 뭔가 스킵 커넥션을 좀 끊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뭐 더 결과는 그닥 좋아지는 거는 이제 효과를 못 봤고, 사실 큰 차이가 없었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쪽에서 본 결과긴 하지만, 어쨌든 스킵 커넥션을 끊는 거에서는 뭔가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여기 지금 나온 거 말고도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 사실 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회사에 계신 분이 쓴 블로그 같은데, 이게 사이클겐의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개에서 고양이 바꾸는 그 변환 연구를 이제 블로그로 쓰는 게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제너레이터의 관점이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관점에서 실험을 했고, 음,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개하고 고양이가 그러니까 패치겐을 쓰는데 로컬 영역에 대해서는 특징이 유사해서, 사실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안 바꾸더라도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더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기존의 패치겐 좀 넓게 보는, 보통은 70 x 70 패치에 대해서 이제 로컬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깊게 가져가서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같이 뒀더니, 이런 식으로 좀 더 저희가 했던 실험보다는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뭐 상당히 형상적으로는 되게 고양이스러워졌고, 요거는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바뀌는데 뭔가 포즈도 좀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원래 그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 컬러 같은 것들이 너무 변해버리죠. 아무튼 이런 실험들을 이제
조금 더 저희 쪽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앞에서는 로컬 디스크리미너하고 글로벌 디스크리미너를 같이 썼다면 저희는 그냥 기존 거 제너레이터 실험했던 거에서 잘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글로벌 디스크리미너를 썼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네트워크를 깊게 가져간 디스크리미너를 썼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고 스킵 커넥션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스크리미너를 썼을 때 결과고 그 밑에는 이제 다 똑같은데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결과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근데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었고 예전보다는 그냥 오리지널 사이클 겐을 썼을 때보다는 이제 원하는 결과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거는 보통 이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크롭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뭔가 얼라인을 하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 그 지오메트리 변경이 더 잘 되고 어떤 경우에 더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도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대상들이 좀 더 공간적으로 분포가 유사하다. 이럴 때 더 쉽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MS 코코 같이 뭔가 배경하고 복잡하게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셀럽 A의 크롭한 어떤 데이터셋처럼 뭔가 얼라인이 돼 있고 좀 더 분포가 공간적으로 유사하게 된 데이터셋에서 더 잘 될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 밑에 강아지 셋들보다는 위쪽에 크롭한 데이터셋이 아마도 더 쉽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도메인 안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 데이터셋은 인풋이 이제 동일한 강아지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바꿀 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종의 강아지들에서 여러 종의 고양이로 바뀐다. 이러면 또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환하고자 하는 두 도메인의 형상의 차이. 예를 들면 말에서 얼룩말은 거의 텍스처나 컬러만 바뀌는데 승용차에서 버스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또 지오메트릭적으로 많이 변화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 자료들은 김태호님 그 PRCB 방금 전에 발표를 하셨던 김태호님 블로그에 픽스 투 픽스 사이클겐 그다음에 디스코겐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세히 잘 분석해 놓은 블로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아까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를 다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은 지오메트리 변경을 더 잘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배경하고 변환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가 변하는 문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변환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처음에 정하고 시작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그 연구들이 사실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 컬러나 텍스처 변화는 되게 잘하는데 하이 레벨 세멘틱 미닝을 바꾸는 거는 대부분 실패를 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초점을 맞추는 게 매니퓰레이트 하이 레벨 오브젝트 세멘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 원본의 그 컬러나 뭐 텍스처 체인지 같은 거는 유지를 하되
물체의 시메틱 미닝을 잘 변화시키자라는 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컨트라스트 겐이라는 그 새로운 겐 로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샘플들 간의 디스턴스 컴패리전을 이용해서 뭔가 좀 더 그 변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더 가깝게 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했고요.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컨트라스트 겐을 쓰되 배경을 좀 분리해서 오브젝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스크 컨디셔널 컨트라스트 겐을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도메인이 변하는 결과들인데 잘 보시면 이 변화된 오브젝트의 경계들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아무래도 마스크 컨디셔널 겐을 써갖고 그 마스크만 띄어서 그 부분만 바꿔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논문에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안된 방법은 일단 전반적인 그 아이디어는 마스크 컨디셔널 컨트라스트 겐인데요. 일단 인풋이 변환하고자 하는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거기서 변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마스크를 줍니다. 이거는 자동화돼 있지 않고 이제 MS 코코나 이런 데 있는 데이터셋을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변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원합 벡터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이렇게 요 강아지가 고양이로 바뀐 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마스크하고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마스크와 인풋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그 바꾸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크롭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요 마스크를 또 활용해서 요 오브젝트를 지운 어떤 배경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크롭된 거는 이제 128 x 128 이미지가 될 거고요.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서 컨볼루션 네트워크하고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는 고양이로 변환되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때 중간에 피처 맵에다가 요 원합 벡터 결국은 그 타겟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를 인코딩을 해서 또 다른 피처 맵을 만들어서 그거를 컨캣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로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잘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바뀐 이미지를 다시 원본의 그 크롭 전으로 다시 인버트해서 만들어주고 배경 이미지하고 나중에 애드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전체적인 네트워크도 제안을 했지만 요 그 변환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변환하는 그 겐 로스를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컨트라스트 겐이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트라스트 겐을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이제 좀 모티베이션이 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넷이라는 논문에서 이 트리플렛 로스라는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넷 논문을 잘 보면은 트리플렛 로스를 갖는 샵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학습하고자 하는 거는 얼굴 인식에서 그 피처 인베딩을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데 앵커가 이제 원래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이미지라고 하면 그거와 동일 인물인데 약간 좀 다른 이 이미지를 포지티브로 보고 그다음에 아예 다른 사람을 네거티브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CNN 네트워크는 각각 웨이트를 공유하는 형태가 돼서
결국은 트리플렛 로스를 써서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앵커와 파지티브가 앵커와 네거티브보다는 좀 더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스턴스가 짧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통 피처 임베딩 스페이스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트릭 러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샷 러닝 같은 데서도 이런 트리플릿 로스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착안을 해서 컨트라스팅 겐 로스는 이제 내가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변환을 했다면 그 Y 도메인으로 변환된 그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인풋 이미지에 대한 피처보다는 타겟 도메인 Y의 피처와 더 가깝도록 거의 이제 개념이 같죠. 그것을 로스로 만든 게 컨트라스팅 겐 로스입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팅 겐 로스 전체는 컨트라스팅 로스하고 LS 겐 로스, 그다음에 사이클릭 컨시스턴시 로스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사이클 겐에서 동일한 로스를 쓰고 있고요.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건데 컨트라스팅 로스는 다음과 같이 Q의 로스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는 뭐냐면 이 fy 프라임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생성된 x를 입력으로 넣어서 생성한 y 도메인으로 변환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입력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그 fy의 이 평균은 뭐냐면 결국은 타겟 도메인에 예를 들면 n개의 이미지 셋이 있으면 걔네들을 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갖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요 로스를 소프트맥스 형태로 나타낸 건데 결국은 이 로스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변환된 이미지에 대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값하고 타겟 도메인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 가까워지도록 인풋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사이클 겐이 이제 왼쪽이고 컨트라스트 겐이 오른쪽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거의 구조가 비슷하고 로스만 다른데 여기에 제너레이터를 하나를 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변환하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 정보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동일하고 여기에 이제 컨트라스팅 로스가 하나 추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인데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그 아까 그 마스크 컨디셔널 컨트라스팅 겐 이전에 먼저 컨트라스트 겐을 써서 했을 때 기존의 사이클 겐이나 뭐 다른 방법들하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레이블 투 포토랑 그다음에 포토 투 레이블 시티스케이프 그 데이터셋으로 이제 기존의 사이클 겐이나 뭐 이전 연구에서 했던 비교 방식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그 로스 갖다가 어큐러시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보다는 이제 컨트라스트 로스를 썼을 때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로스를 하나만 썼을 때,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는 뭐냐면 이게 LS 간 로스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로스는 뭐 사이클릭 컨시스턴스 로스. 그리고 요거는 컨트라스트 겐하고 동일한데 이제 그 G를 원래는 이제 하나로 썼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했을 때 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방법들보다는 좀 결과가 괜찮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마스크 컨디셔널 방법을 사이클겐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를 혼자만 썼을 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는 다 컨트라스트 겐을 갖고 마스크 컨디셔널로 쓴 건데 요거는 전체 이미지를 아까 보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차이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 이거를 이제 아마존 메카니컬 턱으로 리얼리스틱한 정도를 이제 테스트한 건데, 어쨌든 기존 방법들보다는 제한된 방법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유심 있게 볼 거는 사이클계는 기존에 이제 뭐 로우 레벨 그 정보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마스크 컨트라스트 겐이 더 어떤 컬러 정보 같은 거는 더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컬러는 비슷한데 좀 변화가 잘 안 된 것 같고 이거는 컬러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그냥 사이클계라고 제한된 방법인데 뭐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얼룩 무늬가 이제 말이 아닌 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를 제한된 방법은 없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그 뭐지 세맨틱 레이블 맵을 가져다 썼으니까 마스크를 썼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그건 뭐 차이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과들이 다음과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결과들을 그냥 쭉 보여주는 이그젠플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은 녹화를 끊고